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 지역 안에 현황도로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4페이지 보시면 이 경매로 나온 물건의 그 토지 인계 확인서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주변에 도로가 없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서가 난 겁니다. 이게 이것이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서가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항공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가 없다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45조에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하는데 이 도로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45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45조에 있는 것이 이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법상 도로는 없다. 그러나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 근데 이 토지가 남의 땅이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차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포천시다 보니까 포천시 조례를 한번 어떤다?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포천시 조례.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척할 시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도로 부분을 제척할 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겁니다. 어떤 땅이든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죠.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뭐에 의해서 적용하죠? 대지 면적에 의해서. 근데 대지 면적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로 부분을 쓰고 있죠. 도로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대지 안에 도로를 쓰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대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지 중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건축허가를 해준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가신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없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다. 이것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 땅인 경우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천시 조례는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했을 때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였던 그 토지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 토지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사용했던 도로로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다만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을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제외하고 해준다.
그거는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신 거죠? 자, 이제 1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임야라면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성에 이러한 땅이 경매로 나왔길래 제가 가봤습니다. 이 땅입니다. 근데 지목이 뭐죠? 임야죠.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감정평가사가 한 것 땅인데 여기서부터 어떤다? 요 땅입니다. 요 땅이고 요 앞에 뭐야?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땅이 797-15가 있고 여기 797-7이 있는데 797-15와 797-1이 같이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서 797-15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땅을 보게끔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여 여기 집이 져져 있고 집이 져져 있죠. 집이 져져 있죠. 그러면 이 땅에 보게끔 되면 지목이 지금 뭐예요? 임야죠. 임야고 여기 앞에 포장된 도로가 있고 이 바닷가 이렇게 뭐 보이는데 이 일출이 아니라 일몰이 아주 멋있는 그런 곳에 있는 이 땅입니다. 저도 이 당시에 그 도로에 대한 그 개념이나 건축 허가에 대한 것을 좀 잘 정확하게 잘 모를 때 이게 한 4, 5년, 6, 7년 전 이제 얘기인데 가서 이 땅을 보고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된 땅인데 건축 허가를 내줄 것이냐 하고 제가 화성시 건축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 153페이지 보십시오. 건축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797-115 번지에 진입하려면 797-6, 797-7 토지의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이 가능함. 따라서 797-6의 토지주 및 797-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물어본 게 어디다 물어봤냐면 화성시 건축과에다 물어봤습니다. 자, 건축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서신면 송결이 797-15번지는 비도시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으로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허가 적용 제외 규정에 의거 적용이 제외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의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다 건축가에다 물어봤더니 건축가에서는 읍 이하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주인의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건축가에다 물어봤죠. 그러니까 건축가 입장에서만 답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목이 임야되다 보니까 건축허가만 받아야 돼? 개발행 허가도 받아야 돼?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보면 건축가에도 물어보고 도시개발가에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서류로는 건축가에다 물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가에다 물어봤더니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하는 건데 건축가에서 보면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다가 해놓고 보면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다만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 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 가능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건축가의 입장에서만 얘기했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모르고 건축가의 입장에서 건축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도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막상 이 땅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수 사양수낙을 받아와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투자할 때 이거 개발행 허가까지 받아야지 되는 토지냐, 아니면 개발행 허가 받지 않고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 토지냐를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판단해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벽을 넘으면은 건축 허가는 그냥 나오는데 건축 허가는 종류와 크기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결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넘어가면은 건축가에서는 어떤 종류 건물을 지을 것이냐, 건폐율과 이용 종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하고 받으려면 산지 관리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산지 관리가가 아니라 도시개발가가 있죠. 도시개발가. 도시개발가에서 자기가 접수를 받아갖고 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조를 어떻게 한다? 산림가로 협조를 보면서 산림가에서 우리 임야인데 우리 법에 의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답변 나오면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넘겨주는 거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갖고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를 했을 때 건축허가도 같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다 오케이가 되면 그 서류가 어떤다? 건축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건축가까지 넘어가지 않고 그 산림과에도 넘어가지도 않아요. 일단은 도시개발과를 통해야지 오케이가 됐으면 그러면 그 산림과에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럼 건축가로 다 해갖고 넘어가서 건축가에서 건물의 종류, 크기, 주차장 이런 걸 다 보고 그 조경 이런 계획까지 다 봐갖고 조경을 어떻게 만들고 주차장 어떻게 만들고 용도는 어떤 걸로 하고 크기는 얼마나 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허가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거기서 결정이 된다. 그렇지만 지목이 5개 있죠.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5개는 대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가로 가지 않고 건축가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도로도 보고 하수도도 보고 이걸 보고 어떤다? 건축허가 크기와 건물의 종류를 가지고 결정해 주는 겁니다. 1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지역 마을 안길의 건축법상 해석입니다. 건축법이 몇 년도에 생겼다 그랬죠? 1973년. 몇 년? 1973년. 건축법 1973년은 농지법이 1974년 농지보전과 이해가를 못내니 1910년이고 건축법은 196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만들어지면서 196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건축법상 도로는 4m를 건축법상 도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도로는 4m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4m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만들어진 동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4m가 안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면은 마을이 아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무원들에게 해줄 것이 이게 뭐냐면 마을 안길이라 하게끔 되면 건축법을 따지지 않고 도로를 따지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그럴 수 있는 도로를 공무원들은 마을 안길이라고 부릅니다. 1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6 타경 15800 이렇게 돼 있는데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호
아니 충청남도 보령시 행선동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160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요렇게 땅이 요렇게 된 것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여기 뭐 집이 있죠. 여기 집이 있죠. 근데 이게 집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여기서부터 이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가는 것이 있죠. 95-2번지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여기 반을 여기 도로 있는 대로 해서 반을 잘라서 여기 지금 건물에 살고 있는 분 있죠. 그 살고 있는 분에다가는 이 땅을 팔고 이 앞에 이 밭 있죠. 이 밭은 어떠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 앞에 요걸 잘랐을 때 요 앞에 땅을 사는 사람이 농사 지으려고 사, 건물 지으려고 사. 건물 지으려고 사죠. 그러면 건축가가 나요, 안 나요?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가가 남냐, 안 나냐? 그러면 지적당 도로 없죠? 예? 그럼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근데 건축보상 도로는 있어요, 없어요? 4m가 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저거. 3m밖에 안 되는, 3m밖에 안 되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3m밖에 안 되는 현황도로가 있어도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이 앞에 허가가 날 수 있을 텐데 이 자체가 건물이 무허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진 거기다 보기 때문에 이것이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을 적 있는 걸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로 인정을 받아야지 건축허가 나냐면 소위 얘기하는 마을 안길로 인정을 받으면 허가가 나고 마을 안길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이 땅은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그러면 제가 담당자한테다가 이것이 마을 안길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요 땅이 있죠. 지적상 도로가 하나도 없죠. 이 지적상 도로가 없는 것은 우리 요 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 가운데 있는 다른 도로도 다 없죠. 다 없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도로가 없는 것은 여기 보면 이 도로에 지적되어 없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명이 쓰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쓰기 때문에 저 여러 명이 쓰는 것은 마을안길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명이 쓰지 않고 요 집하고 요 집은 딱 두 집만 쓰죠. 이렇게 다른 여러 명이 쓰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마을 주민들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통로는 마을 안길로 해서 건축받은 도로가 없어도 인정을 해줄 수 있고 사용수는 없어 해주지만은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 안길로 해서 마을 여러 명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가지고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큰 도로 다 돼 있죠. 다 돼 있어도 여기 지적수당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돼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마을 안길로 인정해서 이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해 주는데 이 도로에서 지금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에 잡혀 있을 때는 해주는데 여기서 하나 들어갔을 때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자의 누구야? 주관에 의해서. 물론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근데 길이 이렇게 통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통하는데 여기는 통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 뒤로 이렇게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통하는 길입니다. 이거. 이 길은 안 돼. 이 길은 밭이에요, 밭. 밭.
제가 질문했더니 답변한 거 보십시오. 162페이지입니다. 이 답변을 왔는데 답변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이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자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맞는 거예요.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애매한 곳이 있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넣으신다면은 처리해드릴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를 서류로 남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은 그냥 의례적인 답변을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답변서가 온 거 보니까 의례적인 답변이 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이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40조 1항에 따라 건축물은 대지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건축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것이지 담당자의 주관은 한 개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 답변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그 밖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를 하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도로를 어떻게 한다? 지정 공고해 주는데, 이것을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할 것이냐 받아오지 않으라고 할 것이 그 문제네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담당자가 저에게 얘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뜻은 뭐냐면, 이미 무허가로 이게 지어져 있지만은 오랫동안 이 도로를 이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인이 주장해서 막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하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사용승낙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건 봐서 그냥 오랫동안 이렇게 쓰고 있었으니까 담당자가 사용승낙서는 해줘야 되겠다고 할 때는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담당자의 주관이지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파트 5입니다. 건축법 제44조를 보시게끔 되면은, 모든 땅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갖고 1번이 뭐냐면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이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언제 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언제 적용하느냐 이런 겁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과를 가지 않는다 그랬죠. 어디만 간다 그랬죠? 건축업만 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아주 건축가가 편하게 갑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여기에 보면 토지가 약 600 몇십 평에 2억 얼마에 시작이 됐다가 지금 1억 12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토지가 세 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인데 세 필지가 전부 다 대지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다. 세 필지. 세 필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요 세 필지만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요 앞에 한 필지도 경매가 나왔고 여기에 도로도 경매가 나왔고 이쪽 도로도 경매가 나왔는데 다 따로 쪼개져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수강생들한테 어떤다? 요거 세 개를 입찰에 들어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 명이 우리 공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명이 공투로 들어가서 한 개씩 그냥 낙찰을 받아서 한 가지 분할해서 어떤다? 나눠가지고 한 필씩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 명이 공투로 들어갈 때는 세 명이 공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 땅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앞에 도로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도로를 질러야 돼, 질르지 말아야 돼? 질러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도로가 경매로 나온 것을 어떤 사람이 질렀습니다. 자, 보십시오. 173페이지 보십시오. (173페이지) 보십시오. 도로가 나왔는데 누가 감정가에서 170% 질렀죠.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필지를 입찰에 들어가는데 틀림없이 누가 이 앞에 땅을 도로를 질를 것이다. 질르고 나면 우리는 들어간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들어간다. 왜냐하면 저는 봤을 때 이것은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앞에 도로 주인한테다가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했죠. 이거는 틀림없이 누군지 몰라도 도로에 대한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갖다 둔다? 질를 것이다. 질르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또 도로가 없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그런다? 낙찰 받아서 우리는 건축허가 받아서 팔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얘기 때는 누가 어때요? 딱 질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로 상계 헛발질 한 거네. 자, 177페이지 한번 보시자고요. 질의 내용. 정안면 문천리 5-1번지에 주택 신축 시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문천리 5-6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자,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 볼게요. 여기 한번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두 필지 이렇게 세 필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 한 필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끝에 또 있는 겁니다. 세 필지인데 여기 세 필지에 보면 이렇게 도로를 쓰고 있죠. 이게. 우리는 요 도로 앞까지 여기가 우리 겁니다. 여기 앞까지. 여기 앞까지 우리 거죠. 여기 세 필지죠. 낙찰을 받으면 여기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주인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입니다. 177페이지 답변 보시겠습니다. 문전리 5-1번지는 비도시 지역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건축법에서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이게 현황 도로가 있죠.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받지 않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담당자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5-1번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지 문전리 5-6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것은 민법의 문제로서, 그는 민사적으로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해라? 지료를 달라 할 수 있는 민법에 관한 문제지 건축법상 문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법에 의해서 당신이 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지료를 달라고 하면은 판사님이 지료를 주라고 할 것 같아, 안 주라고 할 것 같아요? 남의 땅 사용하는 건 아니, 판사님은 법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판사님 자기 마음대로 법대로 해. 법대로 그럼 법에 보면, 자 보십시오. 법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죠. 그건 왜냐하면 이 도로가 건축허가를 낼 때 이 사람한테다가 사용승낙서 해줬을 때에 자기 돈 받았다, 안 받았다? 받고 사용승낙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려달라고 만약에 민사소송을 하면은 우리는 건축법에서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이 사용하는 값을 이 도로 건물 주인한테 어디가 다 뽑았다, 2중 3중으로 뽑으면 안 되지 않냐고 주장을 하면은 그건 판사님이 그래도 얼마 주라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건 판사님의 문제고, 건축허가를 우리는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민사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1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런 도로는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런 도로를 낙찰받으면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분은 있는데 한 번도 내가 낙찰받으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는 경우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을 내세우게끔 되면은 그는 그 도로를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로도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되는 도로가 있어요. 어떤 도로야? 그 도로가. 낙찰을 받아도 돈이 되는 도로가 있고 낙찰을 받아도 돈이 안 되는 도로가 있는데,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되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우개 아닐까?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 그 위에 쓰는 것은 동도를 위한 건축허가 받은 경우는 또다시 사용승낙 없다 했는데, 제 문제가 뭐냐면 배수로죠. 배수로인데 배수로를 가지고 개인한테다가 받기는 어렵고, 낙찰받은 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하수도 만드는 경우 있죠. 그럼 내가 낙찰받았다면 그 땅이 내 개인 땅이죠. 도로를 쓰고 있긴 하지만 내 개인 땅이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설치했어? 해수를 설치했죠. 누가 설치했죠? 구청에서 했죠. 구청을 상대로 해서 네가 내 땅에 배수로를 설치했으니까 이 배수로를 사용하는 값을 내놔라. 이거는 소송하면 이깁니다. 도로는 집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돈을 받으려면은 개인이 한 건 말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도로 갖고 소송하면 안 되고 뭐 갖고 한다? 배수로 가지고. 근데 남의 땅에 그 시에서 그 배수로를 갈 때 허가를 받고 한다니까. 봐도 되는 거를 입증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보면은 그 법원이나 몇 군 이렇게 앞에 가면은 이런 것만 전문으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변호사가 있어. 인터넷을 가면 나와요. 인터넷을 가면 소송을 하면은 이런 것만 갖고 오면은 전문으로 변호사에서 이거 뭐 소송이 이길 거 같으니까 이거 소송 하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게.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은 도로 갖고는 건축법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되는데 배수로 갖고는 아직 도로처럼 완벽하게 법이 제정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갖고 하지 말고 배수로를 갖고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도 그렇지만 담당자의 주관도 있고 입증 자료도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런 경우에 해놓으면 그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맞죠.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건마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이게 담당자를 설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설득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저한테 설득당하진 않겠죠. 담당자는 설득을 당해 법대로 해. 그러니까 담당자를 설득했다는 것보다는 담당자에게 법문을 제시해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신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고 한 것이지 설득을 했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사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은 4억짜리 토지가 2억 5천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목이 뭐죠?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가에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88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거죠. 요 땅이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로는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야. 건축법상 도로는 있으나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건 지금 현재 토지 이용계획 확인론을 보게끔 되면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뭘 안 나? 만든다는 조건에 내준다고 그랬잖아. 없어도.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맹지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없어도 만든다는 조건에 그걸 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보면 지금 없는 것이 뭐가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공사진을 통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90페이지 보세요.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면 여기 보면은 건축법상 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건축법상 도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은 다시 말하면 자 정리합니다. 지적법상 도로는 없고 뭐가 있어?
건축법상 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이게 남의 땅이면 뭐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데 내 땅을 지나가는 것은 그냥 도로인데 내 땅이니까 상관없는데 내 땅까지 들어오는 땅이 다른 사람의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있으나 다른 사람 땅이니까 건축법 45조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토지용계 확인원과 항공사진을 가지고 제가 여기 용시구청에 찾아갔었어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건축과 직원도 여직원들이 많아요. 이 담당자가 여직원이더라고요. 점심때 조금 지난가 이제 갔었는데 이 여직원이 점심을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는지 피자 한 조각을 이렇게 놓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점심 때우는 것 같아, 나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조각 먹다가 얼른 사람에다 집어넣고 네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토지 이용계 확인원을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거 토지 확인은 보여주고 항공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여기 이 땅에 제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죠. 뭘 이런 걸 물어보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절은 하긴 아주 친절한데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의 생각엔 이거는 뭐야?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담당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건축법 조례에 이렇게 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동도를 인하여 건축허가 남쪽에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여기 이렇게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조례를 다 읽어보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담당자가 거기 그 건축 담당하러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용인시 건축조례 보여주는 걸 처음 읽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 분명히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도 조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화면을 가지고 다시 말해 이 화면이 이런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을 가지고 이런 집을 어떤다? 클릭을 해보더라고요. 제 컴퓨터하고는 달라요. 그 건축가 담당자들은 여기 딱 이런 집을 가지고 클릭을 했잖아요. 탁탁 답을 클릭을 했더니 건축물이 주인이 누구고 언제 됐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한다? 금방 탁 뜨더라고. 그러니까 몇 개를 탁탁탁 쳐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정식 건축허가 받은 법에 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대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의 건물은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비도시 지역일 때에 건물을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고 와야 돼.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
믿고 돌아서야지. 믿고 들어가야죠. 저는 그런데 건축을 했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이 담당자가 전때 뭐라고 했죠? 비도시 지역일 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진 건물이기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고가 비도시 지역에 신고를 해요? 도시 지역에 신고를 해요? 도시적, 비도시적인 친구. 도시적인 허가를. 권 선생님, 건축을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비도시 지역은 신고를 하고 도시 지역은 허가를 받습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 신고. 그러면 건축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조금 면적이 합수하거나 작은 거는 신고제도 가능하고 큰 건 이제 근데 거는 평수가 그거한 거는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이 건축 허가나 신고나 다 건축법계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적이라고 해서 허가고 비도시적으로 신고는 아닙니다. 건축 허가는 제출하는 서류에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신고는 도장이 없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도장을 찍어줄 때 돈 받고 찍어줘요? 그냥 찍어줘요? 돈 받고 찍어주죠. 허가와 신고는 건축사가 나서야 되는 것은 돈 받고 찍어주고 체크를 해서 건축사가 체크를 해서 허가를 집어넣으라 이런 뜻이고, 신고는 일반 상식으로 지을 수 있는 조그만 건물, 예를 들어서 30평 미만의 주택, 이런 경우에는 상식으로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건축사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건물 또는 조립식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 이런 건물은 신고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한 3년 동안을 신고인 경우에는 건물을 미리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다 지어놓고 신고했던 적이 한 3년 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도 그 집을 질 때니까 집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3년 정도 하다가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법에는 다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다 지어놓고 신고한 걸 보게끔 되면 건축법에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그럼 건물 허물어야 되죠. 다 짓고 났더니 건축법에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신고도,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잠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없어지고, 신고도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되고,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법에 다 맞는가를 보고, 만약에 건축사가 도장을 안 찍어서 접수를 했더라도 담당가 봤더니 건축법에 어긋나면 아 이건 건축법에 어긋나니까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해서 고치게끔 가르쳐 주게끔 된 것이 신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담당자가 저한테다가 이것은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비도시 지역일 때에 신고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 담당자는 건축 허가도 모르고 신고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그럼 앉아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한테다가 강의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 사람 찾아가야지. 하지 마. 한번 자존심 상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공무원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 경력이 좀 짧아서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상당히 친절한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시다면 제가 서류로 질문할 테니까 서류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제가 건축을 전공했다 그랬죠. 제가 중동에서 한 8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동에서 8년 공부할 때 제가 우리 기능직 직원들을 데리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감독관들한테 어프로브를 받아야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감독관한테 어프로브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프로브 해줘야 되는 것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것을 안 해줄 때, 그때는 말로 하지 않고 서류로 제출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가 돼 있는데 너가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네가 안 해주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라. 서류로 받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로 근거를 하게끔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한다? 해줘야 된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해? 내용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럼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답변해달라. 이런 게 이제 내용증명 제도인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서류로 질의를 할 테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 공무원에서 그러세요 하고 아주 답변도 여자 공무원답게 이쁘게 하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떤다? 질의를 했습니다. 1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출한 질의서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구 남서면 아공리 419-5번지 건축허가 가능 여부의 관련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기 토지 주변 건축물의 합법 또는 비합법 건축물을 판단 담당자가 건축 신고를 했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건물로서 이것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한 거 보시겠습니다. 상기 토지 주변 건축물은 건축 당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포함 절차 없이 건축된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 판단하며 이는 건축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죠. 상기 토지에 접한 통로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가 뭐라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용승낙서 없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갖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 제44조 상기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음. 다만 건축법 44조 단서 과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할 수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서 현재 상기 토지에 접한 통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수년간 이용한 통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기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수년간 통행로를 이용한 경우,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마을 안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울러 기하께서 질의한 우리시 건축절의 제30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45조 1항 단서 조항 및 동조 규정에 이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40장의 통로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된 경우 이에 관계인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문의하신 도지에 접한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통로에는 해당되나 상기 통로를 이용하여 신축허가 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현황도로가 있죠. 요 집이거든요. 요 집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막다른 골목길이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낙찰 받고 팔고 나서 집이 지어진 후에 항공사진입니다. 우리가 낙찰 받을 당시에 항공사진이 199진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4동 8당이 돼 있죠. 막힌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동통로를 이용하여 수년간 사용했던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없이 이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44조를 갖고 45조는 안 되고 44조 갖고 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 내준다 그러면 내가 다투지만은 건축법 45조를 갖고 내주든지 44조를 갖고 내주든지 3조를 갖고 내주든지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차이지 문제가 돼야 안 돼. 내줄만 하면 그만이죠. 내준다 그래. 그래서 어떤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팔고 매매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떤다? 집이 지어진 것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은 개인주택이 있을 수 있고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 있죠. 분양하는 주택지에 대해 개인주택지에 대해 이렇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분양하는 건물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다세대 안 됩니다. 허가 안 해줍니다. 왜? 남의 땅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긴 하지만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사용성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는 개인이 짓는 것은 해주지만은 분양하는 것은 그 한 세대 한 세대를 분양받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는 잘 모르다 보니까 분양하는 집은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이해가셨죠? 이 얘기는 여기서 보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건축가만 가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게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든지 답이든지 이렇게 해갖고 도시개발가로 간다고 했을 때는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대지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가는 가지 않고 어디만 가는 거죠? 건축가만 가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법만 갖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떤가? 취득의 지장이 없고 동도로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주민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 사용승낙 없이.
그거 갖고 해주는 겁니다. 자, 1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장의 민원은 행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가 지금 제가 설명할 것이 환경은 아직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196페이지에 이게 경매인데, 요거 보면 198페이지 보면 토지 연계 확인은 보이죠? 네. 요것도 지금 도로가 없죠? 무슨 도로가 없죠? 지적법상 도로가 없지. 또 건축법이네. 근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 항공사진을 보면은 건축법상 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건축허가를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된다고 봤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건물이 나오자마자 제가 사실 바로,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먼저 현장 답사를 갔어요. 다 보고, 아, 이게 떨어지면은, 한 2번 정도 떨어지면은, 우리 그 수강생에게 이거를 추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누가 그냥 바로 낙찰을 받아버렸더니, 미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미납을 했길래, 다시 이제 나왔길래, 미납을 했길래 이상하다 싶어갖고 내가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그러니까 조례하고 토지 연계약 확인 안 하고 항공사진하고 똑같이 가져간 겁니다. 먼저 번처럼 똑같이 가져가서 제가 담당자한테 보여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담당자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건축허가를 이 땅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 땅이죠. 그리고 항공사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보고 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좀 받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여주면서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동도로를 오랫동안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없이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동도로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조례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닐 수 있다 없다. 다닐 수 있다 없다는 민원인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용서로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출입에 지장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한다? 나한테 얘기해. 그 출입에 지장이 있다 없다는 민원인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뭘 어떻게 그거를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현장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한 2개월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왜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가다가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현장을 가봤더니 이 앞에 땅, 여기 집 있죠? 집 주인이 여기 자기네 땅 그 마당 여기 앞에를 그 도로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까져 있는데 그 콘크리트를 깨가지고 흙무덤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차를 못 다니게끔 막아놨더라고. 도로 땅굴이요? 이 앞에 있는 요 땅 주인이 요 앞에 여기 땅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땅으로 보면 여기 앞에는
여기가 좀 이 집, 여기 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집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요 집, 요 마당 여기 옆에 여기에 그 도로를 깨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출입을 못하게끔 자동차가 못 다니게끔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아 이거 허가를 내주면 이 여기 뭐야 민원이 들어오겠다 싶으니까 자기는 출입에 지장이 있는 걸로 봐서 못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서류를 물어봤어요. 서류를 물어봤거든요. 자 서류를 물어봤더니 서류로 답변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대하신 토지의 접한 통로가 수년간 주민들이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동도로를 이용하여 토지의 건축물 진입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어떤다? 진안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물어봤죠?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44조 규정에 의거 2m 이상의 도로를 접해야 하며 다만 동서단서 및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후에는 그러지 않아야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가 보면 질의 및 답변 내용에 해당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너비 4m 이상의 포장된 현황 도로를 주민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건축허가 신청 시 별도의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건축허가 가능한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된다고 답변했어? 안 된다고 답변했어? 그럼 지난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 답변할 수가 없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 담당자의 이 답변 서류가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못하게 된다도 안 되고 안 된다도 아니고 물어본 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냐?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담당 공무원의 이 답변은 명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내가 판단해, 담당자가 판단해. 담당자가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입니다. 건축법 제3조에 의하면 읍 미만의 지역, 읍이 안 되는 지역, 다시 말하면 리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205페이지 보시면은 경기도 여주구 가남읍 심성리 번지수가 가남면 심성리죠. 면 이하의 읍 미만의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는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죠. 그럼 제가 이것을 입찰을 하기 전에, 낙찰을 받기 전에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했더니 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땅이 206페이지 보십시오. 206페이지 보면 이렇게 권총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있는 건데 이 도로 끝에 여기 어디? 도로 끝에서부터 여기 도로까지는 여기는 뭐 도로가 없죠. 무슨 도로가 없죠? 지적대상 도로가 없죠. 그럼 지적대상 도로가 없는데 자 208페이지 보십시오. 건축법상 도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건축허가를 내주냐 했더니 내준다 그랬다는 게 그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사실 저런 주택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짓지 않고 낙찰 받고 짓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있다가 보니까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되면서 강한 면이 읍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러면 읍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면이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읍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겠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읍으로 승격이 됐으니까 읍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읍이 됐으니까 이제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허가를 내줘 안 내줘? 이것도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보면 자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도가 있죠. 여기 포장도가 있습니다. 가남읍입니다. 211페이지 보십니다. 현황도를 이용하여 건축 인허가 가능한지 여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답변 보시겠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11항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특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지의 현황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5조에 건축법을 이런 도로인 경우에는 완화해서 적용해달라. 지금 이렇게 그 읍이 아닌 지역에 도로가 있다가 읍이 승격이 돼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완화해서 어떤다? 적용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건축법 5조에서 건축법 완화 규정에 의해서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담당자의 이 주관이 많이 결정돼 있는데 이미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한 두 채 지어져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준다고 한 건데 사실상 이런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만약에 집이 한 개도 없죠. 내가 맨 처음에 집을 짓죠. 그러면 사용서 나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집을 짓 때는. (212페이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여주에 리에서 동으로 승격한 겁니다. 이것이 여주군일 때 무슨 리였었는데 여주시가 되면서 리가 뭘로 됐다? 동으로 승격된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참 우스워요. 내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제가 이 도로에 관한 실력이 상당히 이렇게 현재 실력하고는 달리 상당히 바닥이었다는 뜻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 당시에도 내가 도로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정말 내가 잘 몰랐었는데 내가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218개 요 땅이죠. 요 땅. 요 땅. 요 땅은
경매로 나온 땅이 아닙니다. 경매로 나온 땅이 아니고 일반 매매로 산 땅이에요. 이 당시가 여주가 상당히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강사장님, 여주 땅 한 번 다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적 있어요? 저희 아버지 그거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여주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저요? 예. 저희 큰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여주 분이세요. 그래요? 그럼 그냥 발바로 사서 왜 안 됐어요? 제일 첫 번째, 성남에서 여주까지 전철이 개통이 된 지 몇 년 안 됐죠.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제2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성남에서부터 여주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가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에서 여주에서부터 양평까지 질러 올라가죠. 즉 다시 말하면 여주가 인터체인지가 여주 인터체인지, 남여주, 서여주, 북여주 인터체인지만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죠. 전철이 있죠. 이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주시청 앞에 갔더니 원래 여주시청 앞에 가면 대부분의 가게가 토목설계사무소하고 건축설계사무소가 딱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거든. 제가 가봤더니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다 밀려가고 그 앞에 그 여주시청 앞에 쫙 통로가 있고 양옆에가 전부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에요. 바람이 부는 거지, 바람이. 근데 이분은 저기 마산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 땅을 산 거야. 그때. 사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렸더니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로 때문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 그러면 이종실이 찾아가라 해갖고 묻고 물어가지고 저 학원을 찾아와서 이걸 보여주면서 건축허가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항공사진 보면, 여기에 자동차 다니는 도로가 있죠. 근데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여기 있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얼핏 보면,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으니까 이 땅에는 건축허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저는 이거 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건축허가를 받는 곳은 제가 돈을 다 드리고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사례를 얼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허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좀 생각이 모질한 사람이야. 내가 보면 이런 거 보면 그러면 그분이 허가를 내다가 안 되다니까 왔어. 처음부터 난 찾아왔어. 하나도 안 됐었죠. 그럼 하나도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모르는 거야. 이런 도로 가지고 전문가가 남아있어. 다른 사람 많아. 나보다는 더 전문가는 이 여주 그 시청 앞에 있는 토목설계사나 건축설계사는 나보다 더 전문가죠. 그럼 걔네들이 안 해준다고 하는 걸 내가 해줘 못 해줘? 이거는 간단한 이치야. 뭐 복잡한 게 아니야. 밥 먹으면 배부르고 술 먹으면 취한다는 이치야. 걔네들이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주시청 앞에 토목설계사입니다. 건축설계 가보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예 가봤습니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안 해준다 그럽니까?
그럼 뭐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그 이유를 듣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풀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물어보고 그냥 해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돌대가리 아니야. 아니, 그만큼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내 스스로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때야, 이럴 때가.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고 갔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어떻게 한다? 뭐 토목설계사를 건축사님들 할 거 없이 막바로 제가 부처로 갔습니다. 이 여주시청 건축가에 갔습니다. 여주는 그 시청에 보면 건축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의 밀원실에 들어가면 허각과가 있어요. 허각과. 그러니까 허가과가 있는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내주는 걸 도와주는 직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허가 받는 개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개발행 허가 받는 거 도와주고 건축 허가를 도와주는 건데 이제 거기 허가과가 있는 거예요. 허가가 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건축 허가를 좀 받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이 몇 달만 좀 빨리 오시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이번 9월 달에, 우리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현황 도로를 가지고, 그냥 막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사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만의 그냥 시골에는, 출입에만 지장이 없으니까만 현황만 돼 있으면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헐 내줬는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여기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한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갖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까 그랬더니 아이 건축물 그냥 한번 뛰어갖고 와보세요 그러더라고 담당자가.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건축물 과장 뛰어봤어요. 뛰어봤더니 217페이지 보십시오. 건축물 관장이 뭐였죠? 뭐예요? 축사야, 축사. 뭐였다? 건물을 진 것이 아니라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지어져 갖고 이 사람이 못한다? 불법으로 축사를 짓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기존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상입집으로 쓰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내가 그냥 건축가를 내줬으니까 동도를 건축가 낸 적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내가 웃겨 안 웃겨? 담당자가 보면 되게 웃기는 해 내가.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가서 건축물 가장 뛰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고. 뛰어봤더니 어떤데? 축사야.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 땅이지 않습니까? 요 땅?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무슨 교회로 돼 있죠? 베델 교회로 돼 있죠? 이 베델 교회 이 주인이 우리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요거는 여기로 들어오는 사용승하고 받아야 되고, 여기는 도로로 돼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되냐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임야가 있죠? 여기 임야. 그러니까 요 임야에 어떤다?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내가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제 힘으로 허가가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포기를 하더라고. 그러고서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분하고 헤어진 지 한 10년 된 겁니다. 10년 가까이 돼갖고 제가 창원인가 공개강의 하러 갔어. 그랬더니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 그랬더니 강의 딱 끝나니까 저 10년 전에 그 여주 땅 맡겼던 사람인데 저 기억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아, 예,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아유, 할 수 없이 제가 그 앞에 땅 주인한테 돈 주고 사가지고 된다? 건축가 받아서 지금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 잘라서 팔았죠. 세 개 잘라서 팔았죠. 잘라서 저렇게 저렇게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10년 만에 할 수 없이 앉아서 그 앞에 그 임야 주인한테다가 된다? 사용수납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앉아서 사용수납을 하고 해서 이렇게 팔고 집을 짓게끔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 땅이었죠, 땅. 이렇듯이 보면은 제가 이 당시에는 몇 개를 도로를 해보고 내가 도로를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담당자가 현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때문에 담당자가 아까 완화를 한다든지 건축법 5조에서 완화를 적용한다든지 취득의 지적이 없는 걸로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데 담당자애들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리고 제가 보면 그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아무것도 정식 건축물이 없는 곳에 아무리 현황 도로가 있다고 하고 취득의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 맨 처음에 집을 짓는 사람은 건축법상 도로를 어떤다? 만들려고 그러고 남의 땅인 경우는 사용수납에서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집을 짓 때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원칙은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어떤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현황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한 것이지 그 도로를 정식으로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게끔 해주는 게 맞는데 사용승낙을 2중, 3중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얘기지 맨 처음에 내 땅을 도로를 쓰는데 그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야 맞아요. 그러니까 미만의 어떤 지역이라도 맨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현황도로가 있어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정식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게끔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난데 그 도로를 또 이용하는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이적으로 받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겠다고 했을 때는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줘야 됐다는 생각이 아니되면은 미만의 지역이라도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하고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고 이 땅도 정식으로 건물 지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축제였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나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2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보면 여기 있죠. 이 집. 이 집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왔는데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220페이지는 요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그 요 땅 안에 집이 있죠. 그러면 여기 항공 사진 보면 여기 밑에 도로가 있고 우리가 낙찰을 받은 땅에는
여기 다른 사람의 토지가 여기 붙어 있죠, 여기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집에서 이 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땅 주인이 너 내 땅을 사용하니까 돈 내놔라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 집을 사시는 분이 저한테다가 요구가 내가 이걸 집을 사긴 사겠는데 이 앞에 땅 주인이 이것을 사용승낙을 받으려든지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뭐 막는지 이런 거를 안 하겠다는 걸 뭐로 든다? 받아줘야지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사는 사람으로서 그 걱정이 맞는 걱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파는 사람으로서는 사는 사람에게 그런 걱정을 없게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낙찰을 받을 때 이 땅 주인하고 뭐 다 알고 그 연락도 했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 땅은 이 앞에 있는 땅은 이 땅 주인의 형수, 다시 말하면 상속을 같이 받았는데 이 안은 형이 받았는데 형이 상속을 받는데 형이 돌아갔었으니까 형수 몫이 됐었는데 형수 자락권을 가르쳐 주면서 저한테다가 형수한테 사용승낙서 받게 하십시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더니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부평으로 이사 왔고 거기는 뭐 옛날에 살던 집인데 그 땅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용승낙서 해달라고 하지만 그 땅 사가지고 가면 안 되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 땅을 조금 싸게 팔겠다고 이 땅을 또 어떻게 사? 그래서 내가 그걸 사는 건 곤란한데 그러면 요 땅만 팔으면 안 되겠더니 아니 이 땅만 말고 이 땅하고 요 땅하고 요 땅하고 그 앞에 땅 있는데 다 사신다면 내가 싸게 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면 단추 하나 주셨다고 양목 맞추는 꼴 아니야. 그냥 그래요. 이쁜 단추 하나 주셨다고 아깝다고 양목 맞춰?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잔금 받아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인중개사 그러더라. 아니 뭐 뭔가 하나 있어야지 잔금 받아드릴 테니까 교수님 어떻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봐도 그쪽에서 사는 사람도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야. 맞다 이러니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논산시청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224페이지 민원요지 상월면 학당리 158번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있는 건축물이 있으니까 제가 보는 건 출입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는 것을 여기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럼 새로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이 앞에 땅 토지주 다시 말하면 요 토지 있죠? 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되겠느냐 그걸 제가 서류로 든다 물어본 겁니다. 자 답변 보시겠습니다. 민원 회시 건축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를 든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월면 학당리 158번지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이미 집이 지어져 있었죠. 집이 지어져 있었죠. 집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적용하지 허물고 새로 진다고 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집이 지어져 있지 않고 이 땅에 새로 만약에 집을 짓는다 하면은 이 땅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담당자가 주관이 이거는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하겠다, 받아오지 않게끔 하겠다고 어떤다?
주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땅이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십시다. 도시지역으로 바뀌어갖고 여기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하면 틀림없이 이 땅 앞에 땅 주인의 사용수가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즉 이렇게 어떤 현황 도로가 있고 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OX 논리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주변 여건에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오랜 시간이라 그러면 제가 이 도로를 가지고 강의한 것이 10년이 넘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가지고 강의하게끔 된 것은 저는 건축을 예전에 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보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도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했었는데 10여 년 이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옛날 동네에 이럴 때 이렇게 부딪혀보고 이럴 때 이렇게 부딪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수십 번을 부딪혀 보니까 이렇게 담당자의 주관과 현황과 주변 여건과 이런 것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로가 돼 있는 것을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5페이지. 오늘 여기 225까지 하고 이제 강의를 오늘 끝내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 강의 할 건데, 도로법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마저 할 건데, 정리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통로의 다양한 해석. 자, 보십시오. 227페이지에 보시면 포항시 남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228페이지 보면 여기 뭐예요? 요 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진입도로가 전으로 다 잘라져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이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 진입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된다? 다 만들어 놨는데 요 도로는 도로로 잘라져 있는 요 필지는 경매로 나오지 않고 요 필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오는데 현황을 제가 가봤더니 여기서부터 이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로 올라가는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이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이거를 물어봤을 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도로를 이용해서 현황도로고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하나도 집이 지어진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담당자는 어떤다? 사용수로서 받으라고 그러죠. 여기 은민만의 지역이죠. 은민만의 지역이면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걸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은미만의 지역이고 현황도로가 있어도 이런 도로인 경우는 사용수납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담당자에게 어떻게 한다? 은미만의 지역이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줄 수 있겠냐? 사실은 조금 어긋장 나는 것으로 가지고 든다?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보낸 겁니다. 제가
이 보냈는데 이 담당자가 답변을 보낸 것이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의 의견을, 담당자의 답변을 정확하게 보고 모든 땅은 다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현황도가 있다고 하고 은민면이 지역이라고 또.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도가 이렇게 있죠. 포장되어 있죠. 여기서 이게 경매로 나온다. 이제 이 땅에서 동해 바다가 봉우로 바다가 보이죠. 포항시 남구에서 회신 내용입니다. 회신 내용. 건축법 제40조조 1항 1호에 해당 건축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지적 공부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통로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질의하신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 지목이 전인 나대지 상태로 상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산항도로도 있고 포장된 데도 있고 은민만의 지역이지만은 한 번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가 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맨 처음에 이 땅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집을 지어서 이 동도를 이어서 건축가 난 적이 있을 때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은 사용승낙을 받는 게 맞지만 이 도로를 그 옆에 땅 주인이 이용해서 건축가가 만든다고 할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미만의 지역이라 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이미 집이 지어져 있거나 그 옆에 집이 있을 때는 되지만은 아무것도 집이 없는 맨 땅에 맨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사용승낙서 받아야 되고 정식으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총정리, 이 도로에 대한 총정리 마무리를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